저는 올해 71입니다. 지난 주말, 큰딸이 제 방 반다지 밑에서 붉은 보자기에 싼 돈뭉치를 꺼냈습니다. 세어보니 4천만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삼남매가 안방에 둘러앉아 그 돈을 어떻게 나눌지 다투는 소리를 저는 부엌문 뒤에 선 채로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은 15년 전에 갔습니다. 시장 어귀에서 조그만 건어물 가게를 하다 새벽돔의 짐을 리어카에 싣던 길 위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남긴 거라곤 새들어 살던 낡은 슬래브 집 한 채와 가게 구석에 뱃마른 미역 냄새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개섬이라 불렀습니다. 시장 부녀의 갯돈을 저는 30해 넘게 맡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생선 좌판 수님이, 떡집 명자, 그릇가게 안씨, 나물 파는 곱단 할머니, 새벽에 물건을 떼다 파는 그 손들이 다달이 10,000원, 20,000원씩 제 손에 갯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은행이 뭔지도 어렵고 남편 몰래 한 푼이라도 엿투고 싶던 그 시절 안악들에게 개더미의 낡은 공책 한 권이 곧 은행이고 금고였습니다. 갯돈을 맞는다는 건 목숨을 맞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돈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등록금이 밀려도 남편 약값이 급해도 붉은 보자기 속 그 돈만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제 것과 남의 것을 섞지 않는 것, 그거 하나로 30해를 버텼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래서 저를 믿었습니다. 개섬이한테 맡기면 발 뻗고 잔다고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식들은 그 사정을 몰랐습니다. 큰딸은 제가 무슨 숨긴 재산이라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이 돈 어디서 났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한텐 한 푼도 없다더니? 작은 아들은 한술 더 떴습니다. 누나, 그건 나중 문제고 엄마 요양원 알아본데 보증금이 급해. 막내딸은 아무 말 없이 계산기만 두드렸습니다. 셋이서 4천만 원을 나눴다 다시 나눴다 했습니다. 제가 아직 이 집에 두 발로 서 있는데 자식들은 제가 이미 없는 사람인 양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 문 뒤에서 식은 국그릇을 손에 든 채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 돈이 제 돈이 아니라는 걸 알면 자식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30해를 지켜온 그 이름이 자식들 눈엔 그저 미련한 늙은이의 고집으로 보일까봐. 이튿날 아침, 큰딸이 매매 서류 같은 종이 한 장과 인감을 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엄마, 복잡하게 생각 말고 여기 도장만 찍어. 우리가 알아서 잘 나눌게. 저는 밥술을 놓고 반다지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내 상 위에 올렸습니다. 표지가 달아 실밥이 다 풀린 30해 묵은 갯 공책이었습니다. 이 돈은 나눌 수가 없다. 제가 공책을 펼치자 자식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기엔 4천만 원이 어디서 왔는지 한 줄 한 줄 적혀 있었습니다. 수님이 320만 원, 이명자 270만 원, 안씨 190만 원, 곱단 할머니 410만 원. 이름과 액수와 날짜가 시장 사람들의 반평생이 그 공책 안에 빼곡했습니다. 이건 제 재산이 아니라 20명 넘는 시장 안악들이 새벽마다 언손으로 모은 그들의 갯돈이었습니다. 이건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목숨이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작은 아들이 먼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런데 공책 맨 뒷장엔 저도 오래 들여다본 한 줄이 있었습니다. 생선 좌판 수님이는
3년 전에 갔습니다. 아들 내외 먼저 사고로 보내고 어린 손녀 하나 데리고 살다가 갯돈 한 번을 못 타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죽기 전 제 손을 붙잡고 그랬습니다. 개더미, 내 몫은 우리 지영이 간호대학 졸업할 때 쥐어줘 그 애 손에. 딴 사람 말고. 저는 3년 동안 수님이 목 320만 원을 붉은 보자기 맨 밑에 따로 접어두었습니다. 그 애 손녀 지영이가 올봄에 간호사가 됐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시장 2층 부녀의 방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식 셋도 뒤에 세웠습니다. 저는 공책을 펴고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갯돈을 돌려주었습니다. 명자야, 여기. 안씨, 받으소. 곱단 할머니. 언손으로 모은 돈이 30년 만에 언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늙은 안악들이 제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래도 개더미가 끝까지 지켰네. 그 한마디에 저는 30해 짐을 그제야 내려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하얀 간호사복을 입은 지영이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수님이 몫이 든 봉투를 그 애 손에 쥐어주며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 할미가 이거 하나 남기고 갔다. 지영이가 봉투를 가슴에 안고 오래 울었습니다. 제 뒤에 서 있던 자식 셋도 그날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큰딸이 제 팔짱을 끼며 조그맣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는 대답 대신 이제야 텅 빈 붉은 보자기를 곱게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남은 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평생 처음으로 저는 제가 부자인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식에게 나눠주라는 그 돈을 끝까지 남의 것으로 지키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이런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으로 다음 사연도 함께 해주세요.